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아세안 사무총장은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위해 110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의료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8일 아세안 회의에서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기금으로 400만 달러 지원 결정을 한 이후 첫 번째 지원이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터키가 참여하여 미얀마 적십자사로 전달하였습니다. 미얀마 부정부패법에 의거하여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혐의 4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이 2021년 10월 1일 네피도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도킨지 재단과 관련 혐의로 묘아웅 네피도 위원회 위원장과 예민우 부위원장, 민뚜 위원은 기소가 되었으며 우표민떼인 양곤주지사도 현금 60만 달러와 금 7비스를 받은 혐의로 부정부패법에 의거하여 기소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산업부는 샨주 남부 따웅지 타운십에 있는 빈펫 제2철강 공장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개 계획은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지난 8월 말에 사업 재개감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은 2005년부터 러시아 합작으로 운영되었으며 2017년 20개 부실 국영 공장에 포함되면서 폐업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폐업되었던 국영 공장들을 재가동시키고 관련 공산품에 대한 국경무역 수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2021년 10월 MAI 양곤발 인천행 임시 정기항공편이 거의 예약 완료가 되어 한인 귀국 항공편 확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MAI와 협의를 하여 양곤발 인천행 부정기 항공편 4편에 대해 각각 20석씩 한인 전용 좌석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수요일 부정기 항공권 구매를 위해선 제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에 신청을 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021년 9월 18일 미나웅 을라잉 임시정부 총리는 꺼친주 정부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한 총리는 민주주의 정립을 위한 정치적 목표와 식량 안보에 대해 강조를 하였습니다.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뜸했던 식용유 사업을 다시 언급하였습니다. 꺼친주에는 쌀과 콩은 충분히 있지만 식용유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 관련 재배 사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꺼친주에서 많이 생산되는 옥채굴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며 천연자원 수출은 단기적인 사업으로만 존속이 되기 때문에 원석 수출보다는 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완제품 수출을 하기 위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품질 기준에 맞는 농축산물을 통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미얀마 군부의 주요 사업인 옥채굴 사업보다는 식용유 사업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날 위원장은 미찌나 군장병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NLD당 정권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때인세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시행하면서 국제관계 개선을 이루었으나 2015년 선거를 통해 신정부가 출범하고 5년 동안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면서 투표 거부 운동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1일 미얀마 임시정부 노동부는 사회보장위원회 SSB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양곤과 만달레이, 바고, 에야와디 지역에서 총 40만 명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15일 현재 지역별 전체 노동자 예방접종률은 양곤 지역 42.02%, 만달레이 지역 49.89%, 에야와디 지역 75.28%, 바고 지역 4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14개 지역 중 노동자들이 집중된 지역을 보면 양곤 지역 75만 명, 만달레이 지역 9만 8천 명, 에야와디 지역 2만 6천 명, 바고 지역 7만 5천 명으로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가입 노동자를 우선순위로 접종을 실시하고 이후 나머지 노동자에 대해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전력에너지부는 세계은행 차관 지원으로 건설된 몬주 따톤 발전소에 대한 운영사업 모집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입찰 신청은 네피도 전력자원부 또는 양곤 지역 알론 발전소에서 2021년 10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선정업체의 운영기간은 상업운 전일부터 25년이라고 합니다. 따톤 발전소는 2016년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달러 차관 지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 118.9메가와트의 전력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전역에서 전기세 미납 운동이 확산되면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어 운영 사업 참여 업체는 저조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미얀마 봉제협회 리소스센터 개소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리소스센터는 협회사에서 생산하는 샘플 전시와 협회사들의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에는 네덜란드 외교부와 CBI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3차 파동으로 인해 진행이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진행을 하며 협회사 제품 샘플 제작과 국가별 공급업체 정보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들은 디지털 작업을 하여 협회사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얀마 봉제협회 웹사이트와도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일부 서방 국가들은 성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 봉제 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국방부 장관은 국민방위군이 미얀마 전역 수백 개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를 하며 미얀마 군부는 국민방위군을 대응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 많은 농촌 지역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통합정부 영토는 어디인지 반문하며 반군 지역이 국민통합정부 관할이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댓글에는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것보다 국민방위군 무기 지원에 더 집중하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미얀마 젊은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얀마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국민통합정부인 것은 분명하며 이런 발표가 국민방위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전포고 이후 눈에 띄는 반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0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달러당 환율 1750자수로 책정하여 1,500만 달러를 추가 매도하였으며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총 3,800만 달러를 매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은 국내 달러 환율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추가 매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암달러 시장에서는 환율은 하락하지 않고 달러당 2,000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680만 달러, 4월 1,200만 달러, 5월 2,400만 달러, 6월 1,200만 달러, 7월 3,900만 달러, 8월 2,800만 달러, 9월 3,800만 달러로 총 1억 5,980만 달러를 매도하였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산림부는 만달레이 지역 비누린 타운십에 있는 군부 소유 부지에서 민영커피 농장 사업 운영을 위해 2021년 10월 29일까지 계약 연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폐쇄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산림부는 2021년 4월 30일과 9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국영신문을 통해 폐쇄 조치에 대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만달레이 지역 비누린 타운십에는 총 48만 8,700에이커 이상의 농지 중 4분의 3 정도가 군부 소유이며 민영커피 재배업체가 5만 에이커를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영언론에서는 양곤 산자웅 타운십 군트럭 공격 사건과 은행 강도 사건 두 건에 대한 용의자를 체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발생하였던 산자웅 타운십 군트럭 공격 사건은 총기 발포와 함께 폭탄 공격을 하면서 군인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국영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곤에서 남성 16명과 여성 2명을 체포하였다고 하며 대부분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용의자 중 일부는 여러 폭탄 공격과 교통경찰관 사례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용의자들은 총 12건의 폭탄 공격과 방화 1건, 살인 3건에 대해 유죄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재판도 시작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죄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 추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15일 글로벌 트레저뱅크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지점과 8월 30일 마양곤 타운십 지점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 대한 용의자도 체포를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재무부 장관은 군부 통제하에 있지 않은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예산 약 3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진행을 할 것이며 약 1,100만 명의 국민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시민불복종운동 합류 노동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 예산 7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며 상세한 예산안은 9월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전 세계에 있는 미얀마 디아스포라 기금 모금과 온라인 복권 판매 수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모금액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기금 모금 사이트에서 약 900만 달러, 복권 판매로 740만 달러가 모금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인출을 막아둔 미얀마 중앙은행 예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은 기금 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얀마 330개 타운십 국민방위군 부대에 무기 공급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마을당 총기 100정만 제공하더라도 3만 3천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